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그래? 고맙구나. 대신 집 명의만 좀 옮겨주세요. 세금 때문에요. 박철수 78. 평생 구두 수성공으로 살았다. 종로 3가 작은 가게. 손님이 신발을 맡기면 이름을 외웠다. 김 선생, 이 여사, 최 사장. 다들 철수 씨라고 불렀다. 아내는 15년 전에 갔다. 최장암. 6개월 시한부라고 했는데 딱 6개월 살았다. 병원비로 저축 반이 날아갔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마지막 석 달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건 다 해줬으니까. 아들 준호는 외아들이었다. 어릴 때부터 착했다.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타입은 아니었고 그냥 말썽을 안 부렸다. 공부도 곧잘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중견기업 경리부에 들어갔다. 준호가 32에 결혼했다. 신부 이름은 수진. 첫인상은 괜찮았다. 예의 바르고 목소리가 작았다. 철수는 예단으로 금반지 2돈을 줬다. 아내 목까지.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처음 몇 년간은 명절 때마다 준호네가 왔다. 손주 태어나고 첫돌 잔치도 했다. 철수는 100일 때 금반지 1돈, 돌 때 현금 100만 원을 줬다. 가게 수입이 시원찮아도 손주 용돈은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 너무 주시면 안 돼요. 준호가 말렸지만 철수는 웃었다. 할배가 손주 용돈 주는 게 뭐가 나쁘냐.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다. 변화는 재개발 소식과 함께 왔다. 철수가 사는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설명회가 열렸다. 철수는 잘 모르겠어서 준호를 불렀다. 아버지, 이거 대박이에요. 준호가 서류를 펼쳐놨다. 지금 시세로 2억 5천? 재개발 끝나면 최소 4억은 돼요. 새 아파트로 받으시면 되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 계산은 늘 준호가 더 잘했으니까. 그날 저녁 수진이 전화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어차피 공사 들어가면 몇 년은 걸릴 텐데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철수는 손살에 쳤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도 애 키우느라 바쁜데. 아니에요. 준호 오빠도 그러는 게 좋겠대요. 같이 사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철수는 이틀을 고민했다. 그리고 짐을 쌌다. 준호네 아파트는 쾌적했다. 32평, 방 3개. 철수는 작은 방 하나를 썼다. 창문으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보였다. 손주 지훈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 그 놀이터에서 놀았다. 처음 몇 달은 편했다. 수진이 밥을 차려줬고 준호가 퇴근하면 맥주를 한 캔씩 마셨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방에 자주 놀러 왔다. 철수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6.25 때 피난 갔던 얘기, 어릴 때 엿장수 따라다닌 얘기. 할배, 그때는 TV도 없었어요? 응, TV는 나중에 생겼지. 할배가 20살쯤 됐을 때.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해 가을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재개발 조합비 내야 되는데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3천? 네. 안 내면 권리가 날아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애 학원비랑 차 할부 때문에 빠듯해서요. 철수는 통장을 열었다. 아내 장례 후 모아둔 돈, 가게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 6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
반 줄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나 쓸 데도 없고 나중에 아파트 나오면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니냐.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3천만 원이 나갔다. 그 다음 해 봄부터였다. 수진이 밥상을 따로 차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희는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만 먹어요. 아버님 것만 따로 했어요. 국 하나, 반찬 2개. 김치는 어제 것. 철수는 아무 말 안 했다. 며느리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니까. 여름쯤 거실 소파가 바뀌었다. 아버지, 이거 새 걸로 샀어요. 마음에 드세요? 좋구나. 근데 돈이. 괜찮아요. 할부로 끊었어요. 그 소파에서 철수는 낮잠을 잤다. 한 번은 지훈이 친구들이 놀러와서 소파에 초콜릿을 묻혔다. 수진이 달려왔다. 아버님, 지훈이 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애가 소파에 초콜릿을 칠하게 놔두세요? 미안하다. 내가 깜빡. 에휴, 이거 원단 얼마짜린데. 그날부터 철수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봤다. 가을에 준호가 또 왔다. 아버지, 조합에서 추가 비용 내래요. 또? 네. 설계 변경됐대요. 2천만 원만 더 내면 평수를 키울 수 있대요. 철수 통장에 3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알았다. 2천만 원이 나갔다. 통장 잔고 1,000만 원. 겨울이었다. 준호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왔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재개발 끝나고 아파트 나오면 명의가 아버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이 장난 아니래요. 얼마나? 몇 천만 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요. 철수는 멍했다. 증여? 네. 어차피 져줄 거잖아요. 지금 미리 명의만 옮겨놓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 안 맞아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님, 준호 오빠 말이 맞아요. 세무사한테 물어봤는데 증여가 훨씬 이득이래요. 철수는 며칠을 생각했다. 외아들이다. 어차피 줄 거다. 세금은 아까운 게 맞다. 그래 하자.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서류를 썼다. 도장을 찍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명의인 박준호.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미역국을 끓여놨다. 아버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드세요. 따뜻했다. 새해가 지났다. 설날에 준호네는 수진이네 집에 갔다. 철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장모님이 꼭 오래서 저녁 때 올게요. 저녁이 돼도 안 왔다. 밤 10시에 카톡이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오늘은 장모님 댁에서 자고 갈게요. 철수는 라면을 끓였다. 봄이 왔다. 재개발 현장에서 연락이 왔다. 입주 예정일이 잡혔다. 내년 가을. 철수가 준호한테 말했다. 준호야, 아파트 나오면 우리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준호가 잠깐 멈칫했다. 아, 그게요. 아버지. 응? 그 아파트가 좀 작아요. 24평형이거든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우리 셋이 살기도 빠듯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제가 알아볼게요. 근처에 괜찮은 원룸 있나? 그래.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안 왔다. 여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수진이 밥을 안 차려줬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이 비어 있었다. 아버님, 저 요즘 아침 약속이 많아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냉장고를 열면 김치만 있었다. 철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볼륨 좀 줄여주세요. 지훈이 공부하는데 시끄럽대요. 아, 그래. 리모컨을 눌렀다. 소리가 거의 안 들렸다. 다음 날 수진이 말했다. 아버님, 거실 말고 방에서 TV 보시면 안 돼요? 저희가 거실 쓸 일이 많아서. 알았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았다. 가을이 왔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 기침이 심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병원 다녀오세요. 약국에서 약 사드시고요. 같이 가줄 수? 저 바빠요. 혼자 다녀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철수는 혼자 버스를 탔다. 겨울이었다. 입주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준호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줬다. 아버지, 여기 고시원인데 괜찮아요. 한 달에 35만 원이고요. 고시원? 네. 원룸은 좀 비싸서요. 보증금도 없고 깔끔해요. 철수는 사진을 봤다. 방 크기가 1.5평쯤 됐다. 그래. 그날 밤 준호네가 외출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비싼 소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아버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전화를 끊었다. 정적? 시계 소리만 들렸다. 철수는 자기 방으로 갔다. 짐을 봤다. 옷가지, 낡은 신발, 아내 사진. 다 합쳐도 캐리어 하나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하면서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까지 짐 정리하세요. 고시원 계약했어요. 다음 주? 네. 입주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철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버님도 이제 편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면 눈치 안 보시잖아요. 눈치. 철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목요일 오전. 철수는 캐리어를 끌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지훈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할배, 어디 가요? 응. 할배 집 가는 거야. 또 와요? 철수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수진이 끼어들었다. 지훈아, 가자. 늦겠다. 현관문이 닫혔다. 철수는 복도에 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다. 늙었다.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다. 건물 4층. 복도는 좁았고 소독약 냄새가 났다. 방은 정말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손바닥만 했다. 철수는 캐리어를 풀었다. 아내 사진을 책상 위에 놨다. 여보, 내가 여기까지 왔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철수는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첫날 밤, 옆방에서 누가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벽이 얇았다. 철수는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잠이 안 왔다. 다음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물을 끓였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전자레인지를 썼다. 아무도 철수를 안 봤다. 방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먹었다. 싱거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철수가 먼저 카톡을 보냈다. 준호야, 잘 지내니? 답장이 늦게 왔다. 네, 아버지. 바빠서요. 응. 대화가 끝났다.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걸었다.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먹었다.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TV는 없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다. 밤에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예순에 끊었던 담배를 다시 시작했다. 연기가 좁은 창으로 나갔다. 석 달 후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다. 새 아파트 거실 사진. 넓고 깨끗했다. 베란다로 햇빛이 들어왔다. 아버지, 입주했어요. 좋죠? 철수는 사진을 확대했다. 소파가 보였다. 그 비싼 소파를 옮긴 거였다. 그래, 좋구나. 준호가 답했다. 아버지도 조만간 놀러 오세요. 응, 놀러.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한 달 후 정말 갔다. 미리 연락했다. 준호가 일요일 점심에 오세요라고 했다. 철수는 과일을 샀다. 사과 한 박스, 비싼 거.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응. 거실로 들어갔다. 지훈이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할배다. 지훈이가 달려왔다. 철수는 무릎을 굽혀서 안아줬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배, 우리 집 좋죠? 방도 커요. 그래, 좋다. 준호가 나왔다. 아버지, 오셨어요? 밥 먹고 가세요.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차린 밥, 갈비찜, 나물, 찌개. 철수는 한 숟가락 먹었다. 맛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대화가 없었다. 지훈이만 제잘거렸다. 밥을 다 먹었다. 준호가 커피를 내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고시원은 괜찮으세요? 응. 불편한 거 없으세요? 철수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가 조금 흘렀다. 수진이 재빨리 휴지를 건넸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미안. 탁자를 닦았다. 정적? 철수가 일어났다.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좀 이따 가시죠. 아니다, 괜찮아.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준호가 따라 나왔다. 아버지, 택시비. 5만 원을 내밀었다. 철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다. 나 버스 타고 가. 그래도 됐어. 문을 열었다. 나갔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의 겨울은 추웠다. 고시원 방에 난방이 약했다. 철수는 이불을 2장 덮었다. 기침이 잦아졌다. 병원은 안 갔다. 약국에서 기침약만 샀다. 크리스마스 날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다. 트리 사진. 지훈이가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철수는 답장을 쳤다. 그래, 너희도. 그날 저녁 철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할인 상품,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다. 방으로 돌아와서 먹었다.
창밖에 눈이 내렸다. 1월이었다. 철수가 쓰러졌다. 공용 화장실에서 옆방 사람이 119를 불렀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폐렴입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그래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철수는 준호 번호를 불러줬다. 간호사가 전화했다. 한참 후에 끊었다. 아드님이 내일 오신대요. 응. 입원실로 옮겨졌다. 4인실. 산소 마스크를 썼다. 다음 날 저녁. 준호가 왔다. 수진이랑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입원하래요. 그래. 수진이 옆에서 말했다. 아버님, 입원비는 어떻게 하세요? 철수는 통장을 꺼냈다. 준호한테 건넸다. 여기. 준호가 잔고를 확인했다. 480만 원. 이거밖에 없으세요? 응. 준호와 수진이 눈빛을 교환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제가 낼게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쉬세요. 둘이 나갔다. 철수는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준호가 데리러 왔다. 아버지, 고시원 가시면 또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일단 회복할 때까지만. 철수는 놀랐다. 그래도 되냐? 네. 수진이도 그러래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네 집으로 갔다. 작은 방. 예전에 쓰던 그 방. 침대에 누웠다. 익숙한 천장. 수진이 죽을 끓여줬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 며칠간은 좋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시죠? 응. 고시원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훈이 학원 스케줄이 바빠져서 방을 공부방으로 써야 되거든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알았다. 짐을 쌌다. 또 2월이었다. 철수는 다시 고시원에 있었다. 기침은 나아졌지만 힘이 없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철수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야, 나.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응. 뚝. 전화가 끊겼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3월. 철수는 공원에 앉아 있었다. 옆에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앉았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할 일이 없어서. 노인이 웃었다. 저도요.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손주는 있으세요?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 보러 가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어요. 가도 되는 건지. 노인이 철수를 봤다. 집이 어디세요? 고시원이요. 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4월. 철수가 또 쓰러졌다. 이번엔 길에서.
행인이 신고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보호자분 연락 안 되시나요? 아들이 있는데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시네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괜찮아요. 바쁜가 봐요. 상태가 안 좋으세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중환자실. 철수는 혼자였다. 다음 날 준호가 왔다. 혼자. 아버지. 왔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철수는 웃었다. 힘없이. 늙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안 좋대요. 응. 준호가 의자에 앉았다. 침묵.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네. 여기 계속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양병원이 더 싸거든요. 철수는 천장을 봤다. 그래. 제가 알아볼게요. 준호가 일어났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 돼요. 응. 빨리 나으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일주일 후, 철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외곽. 준호네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4인실. 침대 4개. 옆 침대 할머니는 치매였다. 계속 헛소리를 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밥을 가져왔다. 죽. 드세요. 네. 숟가락을 들었다. 손에 힘이 없었다. 죽 한 술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한 번 왔다. 30분 있다가 갔다. 아버지, 주말마다 올게요. 하지만 다음 주말에 안 왔다. 카톡이 왔다. 아버지, 지훈이 학예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그 다음 주말도 안 왔다. 아버지,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갈게요. 응. 다음은 없었다. 5월. 철수는 노트를 샀다. 매점에서 펜을 들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아빠. 박철수는 평생 택시를 몰았다. 30년. 밤낮 없이 핸들을 잡았다. 손님 태우고 내려주고 또 태우고 손가락 마디가 굳어서 펴지지 않을 때쯤 번 돈으로 강남에 작은 빌라를 샀다. 20평. 대출 없이. 아들은 하나였다. 대학도 보냈다. 등록금, 생활비, 용돈. 전부 택시비로 됐다.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철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다.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갔다. 암이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빌라를 팔까 생각했는데 부인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 너 늙어서 살 집은 있어야지. 철수는 병원비를 택시비로 댔다. 밤새 운행을 했다. 부인은 6개월을 버티고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텅 비었다. 아들은 회사 기숙사에 살았다. 주말에 가끔 왔다. 밥 먹고 가는 정도. 철수는 혼자 TV를 봤다.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웠다. 60이 넘어서 택시 면허를 반납했다.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쉬셔야죠라고 했다. 철수는 집에서 쉬었다. 근데 쉬는 게 더 힘들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35이었다.
늦은 편이었다. 철수는 그래, 누군데라고 물었다. 회사 동기예요. 철수는 언제 보여줄래라고 했다. 상견례 날 며느리 될 사람을 봤다. 32.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철수는 그래, 앉아라고 했다. 며느리 부모도 왔다. 아버지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였다. 철수는 택시기사 출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버지 사업하셨어요 라고 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개인 택시도 사업이었으니까.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다. 하객이 200명쯤 왔다. 철수는 양복을 맞춰 입었다.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었다. 불편했다.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아버님 웃으세요 라고 했다. 철수는 웃었다. 어색했다. 신혼집은 전세로 얻어줬다. 아들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뭐가라고 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철수는 내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했다. 사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다. 빌라 말고는. 신혼부부는 잘 지내는 것 같았다. 가끔 전화가 왔다. 아버지 밥 드셨어요? 철수는 먹었지라고 했다.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 통화는 길어야 2분이었다. 명절에 며느리가 왔다. 음식을 좀 해왔다. 잡채, 전, 갈비찜. 철수는 고마워라고 했다. 며느리는 아니에요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심 먹고 갔다. 일찍 가봐야 해서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다. 일주일치는 됐다. 냉장고에 넣었다. 하루에 조금씩 덜어 먹었다. 1년쯤 지나서 아들 부부가 왔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아이 생겼어요. 철수는 그래, 축하한다라고 했다. 며느리 배가 조금 불러 있었다. 몇 개월 됐어? 3달여.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고민이 좀 있어요. 뭔데? 애 낳으면 이 집이 좀 좁을 것 같아서요. 전세금도 이번에 올라서. 며느리는 말을 흐렸다. 철수는 기다렸다.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다. 혹시 아버지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철수는 잠깐 멈췄다. 내 집? 네. 요새 강남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파시면 저희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고요. 철수는 담배를 꺼냈다. 집에서 담배를 피운 지 오래됐다. 부인이 싫어해서 끊었었는데 난 여기가 좋은데. 며느리는 그러시겠지만 손주 생각하시면.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제 월급으로는 큰 집 전세금이 안 되거든요. 철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아들 부부는 그날 저녁 일찍 갔다. 철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빌라를 팔면 어디 가서 살지? 고시원? 월세? 아들 집?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철수는 아직이라고 했다. 손주 곧 태어나요.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철수는 알았어라고 하고 끊었다. 한 달 뒤 며느리가 다시 왔다. 배가 더 불러 있었다. 아버지, 저희 좋은 방법 생각해 봤어요. 뭔데?
집을 파시는 게 아니라 저희 명의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그럼 증여세도 안 내도 되고 아버지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의만 저희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 계속 사시고 저희가 나중에 이 집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윈윈이잖아요. 철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나중에가 언제? 아이 좀 크면요. 한 2, 3년? 철수는 생각해 볼게라고 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계속 여기 사시고 세금도 안 내고. 철수는 집 팔면 너네 어디 살 건데? 라고 물었다. 그때 가서 또 생각하죠. 일단 애 낳고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자. 다음 주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며느리가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서류를 받아든 며느리 얼굴이 밝았다. 한 달 뒤 손주가 태어났다. 아들. 철수는 병원에 갔다. 며느리는 피곤해 보였다. 아기는 작고 빨갛게 생겼다. 이름 뭐로 지을 거야? 준서요. 철수는 좋은 이름이네라고 했다. 며느리가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 2주 프로그램. 비싼 곳이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통장을 확인했다. 200만 원 남았다. 얼마야? 300만 원이요. 철수는 알았어라고 했다. 카드를 긁었다. 마이너스가 됐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철수네 집으로 왔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여기서 한 달만 있다 갈게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한 달이 석 달이 됐다. 며느리는 계속 집에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밤새 울렸다. 철수는 작은 방에서 잤다. 안방은 며느리 부부가 썼다. 며느리가 아버지 밥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뭐 해줄까라고 했다. 미역국이요. 산후에 좋대요. 철수는 미역국을 끓였다. 며느리는 간이 좀 싱거운데요 라고 했다. 저녁엔 아들이 들어왔다. 철수가 저녁을 차렸다.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라고 했다. 설거지는 철수가 했다. 석 달이 반년이 됐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 저희 집 전세 만기가 됐는데 갱신이 안 돼요. 여기서 좀 더 있어도 될까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아이 키우는데 공간이 필요해서요. 아버지 방 좀 비워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내가 어디서 자?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아이 방이 필요해서. 철수는 그날부터 거실에서 잤다. 소파는 짧았다. 다리를 구부려야 잤다. 허리가 아팠다. 아침이면 몸이 굳어 있었다. 밥은 철수가 했다. 아침, 점심, 저녁. 며느리는 아이 봐야 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 장도 철수가 봤다.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 철수가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 친구들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아버지 좀 나가 계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내가 왜 나가? 아이고, 분위기상 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아버지 계시면 불편하고. 철수는 그날 공원에 나가 있었다.
3시간. 돌아왔을 때 집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설거지는 안 돼 있었다. 철수가 했다. 1년이 지났다.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다. 아버지 둘째 생겼어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며느리는 그런데 애가 둘이면 이 집도 좁을 것 같아요. 저희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은데. 철수는 그럼 나가라고 했다. 며느리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이 집 명의가 저희 거잖아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뭐? 아버지가 증여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이 집 주인은 저희예요. 아들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집 팔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요. 아버지는 작은 원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철수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했다. 아버지 계속 여기 사신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말했다. 그건 저희가 여기 안 살 때 얘기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애가 둘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혼자시니까 작은 데로 가셔도 되잖아요. 철수는 멍하니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눈도 안 마주쳤다. 핸드폰만 봤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집을 둘러봤다. 이 정도면 5억은 받겠는데요. 며느리가 웃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로 갈 수 있겠네요. 철수는 나 어디가? 했다. 아들이 아버지, 고시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돼요. 40만 원을 내가 어디서 내? 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게 30만 원인데. 그럼 10만 원만 더 보태시면 되잖아요. 철수는 내가 돈이 어딨어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지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게 2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너 산후조리원 비용 내고. 아들이 그럼 그걸로 한 5개월은 버티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뭔가 방법이 생기겠죠. 철수는 웃음이 나왔다. 웃긴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진심이야? 아들이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아이들 생각해야죠. 철수는 내 애비는?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집이 팔렸다. 5억 2천. 며느리는 기뻐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다. 며느리는 그날 백화점에 갔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왔다. 애들 옷이랑 제 옷 좀 샀어요. 잔금일이 잡혔다. 한 달 뒤, 철수는 그날까지 집을 비워야 했다. 아들이 고시원 계약서를 내밀었다. 아버지 여기로 가시면 돼요. 철수는 계약서를 봤다. 신림동. 집에서 1시간 거리. 왜 여기야? 싸서요. 강남 쪽은 비싸요. 철수는 좀 가까운 데로 알아봐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바빠서요. 그냥 여기 가세요. 이사 날이 왔다. 철수는 짐을 쌌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사진 몇 장.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30년 살았던 집, 부인이랑 같이 살았던 집, 다 비웠다. 며느리는 새 집 구경 간다고 나갔다. 아들은 회사 갔다. 철수는 혼자 집을 나왔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아들한테 택배로 보냈다. 고시원에 도착했다. 2평,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화장실은 공용. 창문은 반지하라 반만 보였다. 햇빛이 안 들어왔다. 철수는 침대에 앉았다. 가방을 옆에 놓고 방을 둘러봤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천장이 낮아서 답답했다. 복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게 다 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어요? 철수는 응이라고 했다. 불편하시겠지만 좀 참으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철수는 그래라고 하고 끊었다. 저녁이 됐다. 배가 고팠다. 밥을 해먹을 수도 없었다. 공용 주방이 있긴 했는데 더러웠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다. 900원.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다. 맛이 없었다. 밤이 됐다. 잠을 자려는데 옆방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다. 벽이 얇았다. 철수는 베개를 머리에 덮었다. 그래도 소리가 들렸다. 새벽 2시가 돼서야 조용해졌다. 철수는 그제야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했다. 공용 화장실에 갔다. 줄이 길었다. 10분을 기다렸다. 점심은 또 컵라면, 저녁도 컵라면. 돈을 아껴야 했다. 통장에 남은 돈 200만 원. 고시원비 40만 원 내면 1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쓰면 5개월. 그 다음엔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좀만 참으세요. 저희 새 집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손주들은 잘 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철수는 그래, 보러 갈게라고 했다. 아,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끊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들한테 연락이 없었다. 철수가 먼저 전화했다. 이사 잘했어? 네, 아버지. 집이 넓어서 좋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나 놀러 가도 돼? 아, 아버지, 그게요. 요새 집 정리하느라 정신없어서요. 나중에 초대할게요. 나중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2달째. 통장에 100만 원 남았다. 철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했다. 컵라면 하나. 몸무게가 줄었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푹 꺼져 있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네라고 하고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생각했다. 근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갔다. 약국에서 종합영양제를 샀다. 10,000원. 통장에 90만 원 남았다. 석 달째. 추석이 다가왔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추석에 저희 집에 오실래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근데 아버지, 손빈손으론 좀 그러니까 과일이라도 좀 사오세요. 철수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다. 사과, 배, 5만 원어치. 통장에 85만 원 남았다. 추석 당일 아들 집에 갔다. 아파트 32평. 넓었다. 새 가구들이 가득했다. 며느리가 아버지 오셨어요? 라고 했다. 웃고 있었다. 손주들이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철수는 아이들을 안았다. 아이들이 커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살아? 철수는 응. 멀리라고 했다. 점심을 먹었다. 음식이 많았다. 갈비찜, 잡채, 전. 철수는 한 그릇 가득 먹었다.
배가 불렀다. 며느리가 아버지 많이 드시네요 라고 했다. 웃는 건지 빈정대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식사 후 아들이 아버지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라고 했다. 철수는 뭐? 라고 했다. 저희 손님들 상대해야 해서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는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했다. 손님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아들이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다. 철수는 나 간다고 했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아니 갈게.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지, 다음엔 손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과일 너무 적게 사오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섰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또 났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곰팡이가 더 번져 있었다. 석 달 반. 통장에 80만 원 남았다. 철수는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다. 7순이 넘었지만 일을 해야 했다. 근데 나이 때문에 다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연령이. 편의점, 주유소, 경비. 전부 안 된다고 했다. 철수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구했다. 하루 3만 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단지를 돌렸다. 발이 아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한 달을 일했다. 90만 원을 벌었다. 고시원비 40만 원 내고 50만 원 남았다. 통장에 130만 원. 넉 달째. 전단지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길바닥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렀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탈수 증세예요. 제대로 못 드시고 계신 거죠? 철수는 내라고 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 정도. 철수는 퇴원할게요 라고 했다. 의사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요 라고 했다. 철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병원을 나왔다. 응급실비 5만 원 나왔다. 카드로 긁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렸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방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누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요새 안 받으시네요. 철수는 받지 않았었다. 세 통이 쌓여 있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희 애 돌잔치 하는데 오실 거죠? 아버지, 돌잔치비 얼마야? 아, 그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아버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웃음이 나왔다. 나 돈 없어. 네, 아버지 집 팔았잖아요. 그거 너네 돈이잖아. 내가 받은 거 없는데. 아니 그게 아버지가 저희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이죠. 그래, 너네 재산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아들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주 돌잔치인데.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저희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돌잔치 못하겠어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철수는 나도 없어라고 하고 끊었다. 그날 밤 아들이 직접 찾아왔다. 고시원까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철수는 문을 열었다. 아들이 방 안을 봤다. 처음 오는 거였다. 여기서 사셨어요? 응. 왜 이런 데서? 내가 알아준대잖아.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진짜 돈이 필요해요. 돌잔치 못하면 제 체면이 안 서요. 철수는 내 체면은이라고 했다. 아들이 네? 라고 했다.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여기서 사는데.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가 원해서 증여하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했나요? 철수는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바보였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돈 드는데요? 아버지는 혼자시니까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철수는 아들을 봤다.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였다. 그냥 돈만 보였다. 나가. 네, 나가라고. 다신 오지 마. 아버지, 나가.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갔다. 철수는 문을 닫았다. 잠갔다. 그날 밤 철수는 또 울었다. 소리 안 나게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다음 날부터 아들한테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철수도 하지 않았다. 5달째 통장에 80만 원 남았다. 전단지 일을 계속했다.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다. 자주 어지러웠다. 밥을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했다.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다. 의사가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라고 했다. 철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위암 3기예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철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라고 물었다. 수술비만 1,000만 원 정도, 입원비 포함하면 2천만 원은 잡으셔야 해요. 철수는 웃었다. 2천만 원이요. 의사가 건강보험 되니까 실제론 좀 덜 나올 거예요 라고 했다. 그래도 1,000만 원은 넘겠죠. 네. 철수는 퇴원할게요 라고 했다. 의사가 수술 안 하시면 6개월도 못 사십니다 라고 했다. 철수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 병원을 나왔다.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6개월, 반년. 철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 근데 전화를 안 했다. 그냥 번호만 봤다. 그리고 지웠다. 며느리 번호도 지웠다. 손주 사진도 지웠다. 다 지웠다. 핸드폰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이 깨졌다.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6달째 통장에 30만 원 남았다. 몸무게가 20kg 빠졌다. 밥을 먹어도 다 토했다. 속이 쓰렸다. 피를 토할 때도 있었다. 전단지 일을 그만뒀다. 몸이 안 움직였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만 봤다.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월세 내셔야죠. 철수는 다음 달에 낼게요라고 했다.
이번 달도 안 내셨잖아요. 내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인이 가버렸다. 다음 날 철수는 나갔다. 가방을 들고 나갔다. 갈 곳이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11월이었다. 추웠다. 바람이 차가웠다. 밤이 됐다. 철수는 벤치에 누웠다. 신문지를 덮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새벽.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다. 몸이 떨렸다. 이가 달달 부딪혔다. 해가 떴다. 철수는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공원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거기 누가 서 있었다. 늙은 사람.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해골처럼 말랐다. 철수는 한참을 봤다. 거울 속 사람이 자기인 걸 깨달았다. 공원에서 며칠을 잤다.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었다. 어느 날 공원 관리인이 와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철수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다.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다들 바빴다. 철수는 투명인간 같았다. 지하철역 계단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누군가 철수 옆에 동전을 놓고 갔다. 1,000원. 철수는 동전을 봤다. 집었다. 편의점에 가서 빵을 샀다. 800원짜리. 먹었다. 반도 못 먹고 토했다. 겨울이 왔다. 12월. 눈이 내렸다. 철수는 지하도에서 잤다. 추웠다. 단골 노숙자들이 있었다. 서로 말은 안 했다. 그냥 같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에 캐럴이 울렸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가족들이 함께 걸었다. 철수는 지하도 계단에 앉아서 그걸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님? 며느리 목소리였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왜?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크리스마스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철수는 웃었다. 나 바빠. 네. 아버님 무슨 일 하세요? 응. 바빠서 못 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애들이 기다리는데.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핸드폰을 껐다. 그날 밤 눈이 많이 왔다. 철수는 지하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잤다. 추웠다. 몸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안 움직였다. 누군가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가 상태가 위중합니다라고 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요. 가족이 없다니까요. 철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밝았다. 눈이 부셨다. 의사가 다시 왔다. 혹시 연락할 사람이 정말 없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입원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기초수급자세요? 아니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나갔다. 사회복지사가 왔다.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기초수급 신청하시겠어요? 철수는 내라고 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재산이 있냐고 물었다.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연락 가능한 사람? 없어요. 병실로 옮겨졌다. 4인실. 다른 환자들은 보호자가 있었다. 철수만 혼자였다. 밤이 됐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밥을 챙겨줬다. 철수는 병원식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밥만 먹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한 거였다. 비상연락처로 등록돼 있었다. 아들이 병원에 왔다. 며느리도 왔다. 철수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철수는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어요? 철수는 눈을 떴다. 아들을 봤다. 넌 왜 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돌아가.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철수는 웃었다. 이제 와서?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님 모셔갈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아버지 혼자 못 사세요. 건강히. 그래도 혼자 살 거야. 너네랑은 안 살아.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라고 했다. 철수는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했다. 아버지, 나가. 다신 오지 마. 아들과 며느리는 나갔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부터 매일 왔다. 아들이, 며느리도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세요라고 했다. 철수는 매번 고개를 저었다. 2주가 지났다. 의사가 퇴원 준비하세요라고 했다. 갈 곳 있으세요? 철수는 없어요라고 했다. 사회복지사가 요양원을 알아봤다. 기초수급자용. 여기 괜찮으세요? 철수는 사진을 봤다. 깨끗해 보였다. 네. 퇴원 날 아들이 왔다.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철수는 요양원 간다고 했다. 요양원이요? 왜요? 거기가 편해서. 아들이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다. 철수는 싫어라고 했다. 요양원 차가 왔다. 철수는 가방을 들고 탔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방은 2인실이었다. 룸메이트는 80 넘은 할머니였다. 치매가 있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보였다. 며칠이 지났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했다. 밥은 3끼 나왔다. 맛있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간호사가 약을 챙겨줬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 잠도 좀 잤다. 아들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왔다. 철수는 아이들을 안았다. 아이들이 컸다. 할아버지 여기 살아? 응. 왜? 할아버지가 편해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늦었어. 나 이대로 살 거야. 아버지 제발이요. 철수는 너희는 너희 삶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라고 했다. 아들은 울었다. 며느리도 울었다. 철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봤다. 아들 가족이 갔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룸메이트 할머니가 아들이에요? 라고 물었다. 철수는 아니요라고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꽃이 피었다. 철수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을 돌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법원에서 뭔가 싶어서 열어봤다. 아들이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철수가 아들을 상대로 낸 게 아니었다. 사회복지사가 대신 낸 거였다. 국가가 부담한 요양원비를 아들이 갚으라는. 철수는 웃었다. 그리고 전화를 했다. 담당자한테 소송 취하해 주세요. 왜요? 제가 원하지 않아서요. 담당자가 하지만 법적으로 라고 했다. 철수는 제발요라고 했다. 담당자는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소송이 취하됐다. 아들한테 연락이 갔나 보다. 아들이 찾아왔다. 아버지 왜 취하하셨어요? 저 돈 드릴 수 있어요. 철수는 필요 없어라고 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진심 같았다. 근데 늦었다. 넌 좋은 사람이야.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아버지, 며느리 말 잘 들어. 애들 잘 키우고 잘 살아. 아버지 같이 사시죠.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진짜로.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갔다. 철수는 창밖을 봤다. 여름이 왔다. 덥더라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철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걷지 못했다. 휠체어만 탔다. 밥도 잘 못 먹었다. 링거를 맞았다. 의사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라고 했다. 철수는 알아요 라고 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잠을 못 잤다. 통증이 심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놔줬다. 조금 나아졌다.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별도 보였다. 철수는 어릴 적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택시를 몰았다. 철수도 따라 탔다. 밤거리를 달렸다. 아버지는 너도 크면 이 일 할래? 라고 물었다. 철수는 응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짜로 택시를 몰았다. 30년을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아들을 키웠다. 다 줬다. 근데 남은 게 뭔가. 철수는 눈물이 났다. 요새 자주 울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가족 연락하세요라고 했다. 아들이 왔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들 울고 있었다. 철수는 손주들을 봤다. 할아버지 괜찮아? 라고 물었다. 철수는 응이라고 했다. 아들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그래라고 했다. 며느리가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잘 살아. 애들 잘 키우고. 내 아버지. 철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가빠졌다. 심전도 소리가 느려졌다. 아들이 아버지 라고 불렀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아들을 봤다. 집은 소중한 거야.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심전도가 일자가 됐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아들 가족,
몇몇 친척, 요양원 사람들. 영정 사진 속 철수는 웃고 있었다. 오래전 사진이었다. 아직 택시를 몰던 때. 아들은 빈소에 앉아서 조문객을 받았다. 사람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다. 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32평 아파트, 넓은 거실, 새 소파. 아들은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다. 여보, 응, 우리 잘못한 거 맞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었다. 며느리가 등을 쓸어줬다. 이제라도 후회하면 되지 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거실이 조용했다. 아이들 노는 소리만 들렸다. 아들은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좋은 집이었다. 넓었다. 새 거였다. 근데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 아들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 말랐던 얼굴, 주름이 가득했던 얼굴. 아들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소리 안 나게 울었다. 옆에서 며느리가 잤다. 아이들도 잤다. 다들 잤다. 아들만 깨어 있었다. 후회하면서. 이 사연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